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네, 11월 3일입니다. 11월 첫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이 학생의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초등학생의 날입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아니요? 모든 학생의 날. 모든 학생의 날. 네. 네. 청년 학생 할 때 그 학생들이 이게 원래는 그 광주 학생의거에서 시작된 거죠? 네네. 그래서 그날 발생한 날을 기념해서 학생의 날을 선포를 했고 매년 그 대학생들이 중심으로 돼서 이날 학생의 날 행사를 하죠. 오늘도 하나요 그럼? 오늘은 모르겠어요. 그 학생의 날의 본질은 집회와 시위군요. 그렇죠. 네. 공부가 아닙니다. 체제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인정 문제를 앞세우는 네. 새 사회를 요구하는 게 해야 되는 거죠. 학생의 날의 본연의 의미네. 네. 자, 우리 주말 앞두고 있는데 이 갑자기 또 새벽에 뉴스가 나왔네요. 어제인가요? B1B 2대가 또 날라왔다고? 아, 그러니까 날라온 건 어제였고 11월 2일 날 공개된 건 이제 오늘 새벽 뭐 이렇게 네. 된 거죠. 자꾸 비원비라 그러니까 애들 저기 뭐냐 유아용품 중에 비원비가 있거든요. 그 장난감이? 아니 뭐 애들 바르는 크림 그리고 이제 뭐 치약 이런 거. 네. 우리 집에 비원비가 있어요. 계속 이제 우리 아내가 비원비 가져 비원비 비원비 섬뜻 뭐 랜서? 계속 헷갈리네. 우리 명칭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비원비 전략 폭격기 맞죠? 아니 얘 별명이 랜서예요. 랜서. 그냥 랜서라고 부르면 돼요. 랜서 저기 전략 폭격기 아닙니까? 네, 전략 폭격기. 그 폭격기가 한반도에 날라와가지고 강원도 무슨 태백 훈련장인가? 필승 사격장. 필승 사격장. 네. 공대지 투하 훈련, 사격 훈련, 가상 폭격 훈련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상 폭격 훈련이라 아마 실제로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리지는 않고 뭐 떨어뜨리는 신용만 하고 갔다. 뭐 떨어뜨린 걸로 친 뭐 이런 훈련을 했다는 건데. 아무래도 뭐 폭탄 또 떨어뜨리면 돈 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 공군이 발표를 했잖아요. 이 훈련했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공군 훈련 보도에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언론의 멘트인지 모르겠는데 비원비 랜스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원래 항상 전개한다고 하잖아요. 전략 무기를 전개한다. 네. 북에서는 도발이라고 그러던데요. 뭘 하면. 북에서는 전개를 안 하거든요. 그래 바로. 그건 바로 북한이니까. 아 그리고 이번에 모의 사격을 한 것도 네. 이게 만약에 북한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레이더로. 다 봤다는 것 같더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실제 발사 훈련을 해버리면 발사를 하면 비원비에서 동체에서 뭐가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쭉 보일 거 아니야. 북한 레이더에서. 그렇죠. 그러면 북측에서 이거 공화국으로 쏜다. 대응을 하겠다. 대응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모의 사격을 했나? 아하. 근데 지금 막 쥐어짜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저기 뭐냐 영공을 넘어오지 않더라도 발사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렇죠. 네. 공해상에 있는 것도 공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소심하게 훈련한 거네 그럼. 공해상은 아니었고 얘는 이제 한국 영토 안에서 돌아다녔는데 근데 저는 이게 주목한 게 뭐냐면 미 공군에서 이거를 공개를 했는데 뭐라 했냐면 훈련에는 일본과 한국 전투기가 함께 참여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한국 전투기가 한국에서 미국 이 폭격기가 훈련을 하는데 한국 전투기가 함께 참여한 거는 종종 있었던 일상인데 일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KF-16 전투기 2대가 출격해서 엄호 비행을 했다라고 나오네요. 근데 여기에 일본 전투기가 참여했다라는 건 자위대가 참여했다는 건데 네, 아주 의외고 이게 강원도에서 훈련을 했으면 그러면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강원도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 내용으로 보면 한반도에 들어온 거예요 자위대가. 들어왔을 수 있는 거죠. 네.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것을 간주해야지.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건 미국 공군에서 밝힌 게 공식적인 거고 나머지는 뭐 군 소식통에 따르면 뭐 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공군 보도 자료를 봐야 되겠네 우리가. 네. 근데 미 취재를 합시다. 네. 미 공군은 어쨌든 한국, 일본 전투기가 함께 참여했다라고 밝혔으니까 이건 뭐 왔네. 야 드디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했네. 이걸 보면 비원비를 호위하며 네. 왔을 수가 있네. 그리고 이게 폭탄 투하는 저기 비원비가 모의 훈련을 한 거고 그 투하 훈련을 하는 비원비 랜서를 호위하는 역할을 한국과 일본 공군이 했다는 거지. 이게 친일파들 비원비는 적이라서 스텔스가 아니라서 네. 호위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는 등치는 큰데 스텔스는 아니고. 아니 호위하면은 막을 저기 호위가 되나 그게? 대신 맞아주는 거죠 미사일을. 아니 전투기는 이제 그럴 수 있고
근데 미사일로 쏘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호위한다고 되나 싶어.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 전투기가 와가지고 격추하려 그러면 그걸 이제 대신 가서 막 싸우는 거죠. 네. 방어한다. 근데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걸 대신 몸빵을 해주는 건가? 내가 대신 죽어주겠어. 우리나라에 있는 친일파들이 만세 환호를 외칠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전투기 이제 모금하고 그랬던 멤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제로센 전투기. 저기 뭐 가네다 류슈 아들도 있고 무성의 아버지도 있고 다카키 마사오 뭐 딸도 있고 구치소에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반자이 하지 않겠어요? 반자이 드디어 이게 몇십 년 만이냐 이게 드디어 우리를 구출하러 왔다. 근데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이건 좀 진상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진짜 왔는지. 저거 있잖아요. 자위대가 무슨 뭐 이게 방문을 하잖아. 가끔 이제 자위대 그 해군이 네 맞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참관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위대 기념식 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롯데호텔에서 한다고. 네, 자위대 창립 기념식 왜 한국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서도한다는 거였죠.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전투기가 왔다. 북에 대한 공격용 훈련에 한미일이 같이 동참을 했는데 그 틈에 일본이 공식 참전을 했다는 거죠. 이게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며칠 전에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군사 동맹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내용으로 중국하고도 합의를 봐가지고 맞아요. 삼불 정책이라고 딱 3분 했는데 정책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군사 동맹은 아니라고 하겠죠. 그럼 이건 군사 동맹이 아니고 그냥 같이 싸울 뿐. 동맹은 아니다. 연대 같이 싸울 뿐. 와 군사 연대야? 뭐야 이거? 그 개념이 모호하네요. 일본 전투기가 아니라 일본 민간기가 참여한 건가 이번 훈련에? 근데 조사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일본 전투기가 뭐가 왔는지가 필요하고 알아야 되고 그렇죠.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무기들을 탑재하고 왔냐, 실제 이제 실탄을 장전하고 왔냐. 훈련인데 왔으면 장전했을 거 아니에요. 장전 안 하고 그냥 왔을까? 한국군이 이걸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알고 그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군은 밝힌 적이 없으니까 모른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국방부에다 물어봐야겠구나 또. 네. 이거 알고 있었냐? 그럼 그죠. 한국 전투기가 옆에 가고 있는데 쟤네는 우리 전투기 아닌데 누군데 우리랑 같이 따라오지?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파일럿이. 미국이 우리가 데려온 거야. 네. 그랬겠지. 이거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심각한 문제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미 공군이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공식 발표하기 전에 오늘 새벽에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더만요.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비온비는 스텔스가 아니라서 레이더 돌리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손금 보듯이 딱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된다니까요. 새벽에도? 비온비가 실제 폭탄 투하를 못하고 그렇지. 가상 훈련만 하는 거지. 이제 뭔가 그 모의탄이라도 발사 훈련을 했으면 격추당했겠네요. 그럼 왜 하고 비온비를 보낼까?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라는 그런 시위용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퇴역 앞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랜서가? 그러진 않죠. 기존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3대 전략 자산이에요 이게. B-52, B-2와 함께. 그래도 3대. 제가 저기 80년대 기종이라 가지고 아직 퇴역 당한 건 안 되고 B-52 이런 것들이 더 오래됐죠.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예비군 훈련 가보면 막 얘기하도 저기 민군 애들 장비는 말이죠 70년대 80년대 수준이라 가지고 잽이 안 된다고. 그런데 비온비 80년대 거야. 근데 뭐 죽음의 백조 뭐 날라오면 끝나는 거고. 근데 예전에는 B-52가 한 번씩 왔었잖아요. 네. 근데 왜 요즘 B-1B가 오지? 너무 느리니까. B-52. B-52는 너무 느리. 아마 이제 조종사들이 에러를 막 했을 것 같아. 너무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뭐 이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기내식도 안 주고. 네. B-1B가 초음속이 되죠. B-52는 초음속이 안 되죠. 그래요? 그래요. 자, 하여튼 이건 우리가 이제 취재를 해봅시다. 그 미 공군의 발표 내용하고 국방부에다 또 문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군 소식통은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놓고 우리 일본 전문 기자가 있으니까 일본 자위대 물어볼까? 되겠네. 갔냐고. 좋아. 일단 한국 갔냐고. 일단 미 공군 보도 자료를 보고 영어 해석을 해야 되나 또 이거. 일본 애들은 눈치 안 볼 거 아니에요. 갔다고. 자랑스럽게. 그럼 우리 그걸 가지고 일본 보도를 봐야 되겠네. 그죠. 그걸 가지고 일본 자위대를 한국에 왔다는데 국방부를 알았냐. 국방부를 조져야 되겠구만. 청와대 안보실에 또 해야 되겠구만. 정의용한테 이제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럽시다. 페이스북에 정의용 찾으면 있지 않을까?
메시지. 아니 그리고 군 소식통이 뭐라고 했냐면 B-1B 폭격기가 매월 한두 차례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출동하고 있고 이게 한미 간 합의한 전략 무기 순환 배치 확대 조치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매월 한두 차례는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B-1B가. 웃긴 게 그 내용이 웃긴 게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한미 국방장관 회담했잖아요. 네, 그때 SCM. 전략 자산 순환 배치를 합의했잖아요. 네, 확대하기로 했죠. 근데 이거 얘가 온 거는 이미 오래됐다고. 몇 달 전부터 오기 시작했다고. B-1B요? B-1B나 하여튼 이런 폭격기 그렇죠. 전개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는 비정기적으로 오다가 이젠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온다. 이걸 합의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일 있으면 한 번씩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요청이 아니라 미국이 배치한 거 자체를 합법화 시켜준 거지. 그렇죠. 한미 회담을 통해 가지고. 아예 그냥 정례적으로 와라. B-1B 올 때 항공자위대 끼어 파는 것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겠네. 한 그럴 번 수도 길이 열리면 네. 저번엔 했는데 왜 이번엔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일본은. 그리고 한국 정부에다 막 쪼겠지. 왜 저번에 허용해놓고 왜 안 할 거야? 그렇죠. 한국 정부는 좀 난감해지는 거지. 네. 공식적으로 우리가 불러드린 적이 없는데 미국이 데려온 건데 그렇게 되겠죠.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인가요? 네,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국가안보회 NSC 보좌관이네. NSC. 우리 보좌관이에요. 우리 급이네. 네. 우리가 동급이야. 이 사람이 무슨 그 트럼프 아시아 순방 때 같이 오나 보죠? 같이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네. 같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 순방의 핵심이 안보 문제인데 그래서 아시아 순방 하루 앞두고 백악관에서 이제 이 순방을 5개 나라를 순방한단 말이에요. 이 5개 나라의 11개 언론사를 불러서 인터뷰를 했대요. 연합뉴스도 같더만요. 네, 연합뉴스. 그러니까 5개 나라의 11개 언론사니까 평균 2개씩은 갔겠죠. 네. 연합뉴스랑 또 어디가 갔을까요, 우리는? 조선일보. 뭐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온갖 발언들을 했는데 기본은 뭐냐면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켜가지고 이 핵 위기를 해결해야 된다. 전쟁 없이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북한을 더욱 압박하면 전쟁 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전쟁 없이 해결할 거래요. 그러니까 전쟁의 책임을 북으로 넘기는 거지. 이거는 그 적대 행위가 아니다. 외교적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하면 북의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가기 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하는 얘기는 그냥 예전 정부가 했던 얘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최대한 압박을 하면 결국 북한이 포기하지 않겠냐. 전략적인 내 새로운 트럼프판 전략적인 내네. 그냥 무지하게 압박을 해보자. 그러면 결국은 항복하게 돼 있다. 뭐 이거예요. 70년 동안 그랬는데 그죠? 그러면서 좀 이제 특이한 얘기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쟁 옵션에 대해서도 회담을 할 거다. 그런 얘기했다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냥 정상회담이라고 했는데 뭐 트럼프와 문재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맞겠죠. 7일날 그 얘기 한다는 거네.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하고 공동 기자회견 할 텐데. 그럼 문재인은 이제 뭐라고 말할까?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라는 말을 못 하겠네 이번엔. 99%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네, 네. 라고 말을 할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우선하겠다라는 얘기 정도로 하겠죠. 근데 애들이 그 얘기하는 거는 아주 뻔해요. 그 논리가. 우리는 전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최대한 압박을 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쟁 옵션에 대해서 논의한 거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회견이 굉장히 난감해지겠네. 트럼프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오바마하고 부시 땐가도 우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명박은 뭐 딴 얘기하고 박근혜도 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딴 얘기하는 거지. 미국의 논리는 북한을 견딜 수 없이 제재를 해서 북한이 공격을 하려고 하면 먼저 때려가지고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네 결론은. 그런 방식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합의하겠다. 그러면 그거랑 선제 공격이랑 뭐가 다르지? 세계 여론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겠다는 거지. 선제 공격할 명분을 만든다.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얘기했던 그 산불 정책, 네. 산불 정책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그 3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뭔 얘기야? 그러니까 그 3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산불 정책이라는 게 한국이 중국에 대고 우리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건데 그게 한국의 주권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에이 그러지 말고 너네 주권 왜 포기하니? 해. 3가지 다 해. 이거죠. 이견이 있구만 어쨌든. 네, 그렇죠.
엄청 시달리겠네 이번에. 근데 국무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한중 간의 합의에 대해서 환영한다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다 그지? 합의한 건 잘한 건데 산불 정책은 잘한 건 아니다. 이거죠. 맞아요. 아니 그 명메스터도 중국이 한국의 독자적인 자위 행위에 대해서 왜 제재를 가하냐 그것의 부당함을 인식했기 때문에 한중 간에 이렇게 합의가 된 거다 이렇게 평가는 하더라고. 강경화가 좀 시달리겠네요. 그죠? 뭐 임시로 그랬다 그러면 되지 뭐. 뭐 시달릴 거 있어요. 어차피 뭐. 임시로 했다는 나중에 차차 바로 잡겠다고. 임시로 했다는 얘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도되지 않는 걸로. 그 얘기하면 되겠네. 네. 우리 정부가 지금 인수 기간이 없어가지고 임시로 하다 보니 좀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 7일날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그다음에 8일날 국회 연설이더만요. 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일정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SNS에 세부 일정. 세부 일정 나왔죠. 일본에서 몇 시에 와가지고 이런 시간대별로 다 동선이 나왔더라고. 12시 30분에 캠프 험프리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게 나와도 돼 그렇게? 이게 그냥 추정이에요, 추정. 그래서 나중에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죠. 저렇게 흘려놓고. 가짜 뉴스다. 네. 1시 20분에 한미연합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뭐 이런 거는 2시 15분에 청와대로 출발을 해서. 와 근데 좀 너무하지 않아요 트럼프? 네. 막 자기가 막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은 다 준비돼 있고 막 화염과 분노 뭐 모든 건 다 돼 있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한국에 딱 오는데 쫄은 거잖아요 지금. 항공모함 전단 3대가 오고 비원비가 날라오고 막. DMZ는 못 가고 가만히 있어 하면서 이제 딱 이렇게 하는 행보가 전체적인 그림이 그리고 자기 움직인 동선도 이제 야 이렇게 간다고 해라고 미리 다 흘려놓고 역정보로 딴 데로 도망 다닐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가는지 얘기도 못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네. 그 설 있잖아요. 어떤 설?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발사가 있을 수 있다. 미사일. 그래서 아마 이번엔 에어포스 원으로 가장한 여객기가 여러 개가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순차적으로. 그래. 어느 게 트럼프가 탄지 모르게.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이런 흐름들을 보면 자체가 미국의 이른바 이제 세계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지위와 위상이 그나마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이제 아작나 버리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우리는 이제 막 얘기하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런 트럼프를 보면 정말 쪽팔리지 않겠어요? 마치도 우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 예전에 국회 외교 가지고 되지도 않는 영어 막 I am a boy 보이는 아니구나 이런 거 막 하고 있는 거 막 미치고 환장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도 트럼프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환장할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7일날 8일날 이게 일정이 다 정해졌는데 이게 뭔 얘기가 나올지는 다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기획을 하고 내일 또 이제 집회가 열리고 하는데 7일날 8일날 그 노 트럼프 공동행동에서 낸 집회 신고가 대부분 금지가 됐더라고. 네. 청와대 멀리 있는 어디 장소 하나만 집회 허용이 되고 행진이랑 나머지는 다 불허가 났더라고. 금지 통보가 났더라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첫 금지 통보라고 그러대. 트럼프를 위해서 썼구나. 네, 첫 네. 금지 통보는. 이것도 뭐 임시로 하겠죠. 뭐. 임시로 금지 통보한가? 이게 하여튼 7, 8일 투쟁이 굉장히 중요하고 트럼프 그런 얘기라던데 경찰에서는 그래도 이제 국민들의 이런 정치적 참여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네. 한 공간에서 해라고. 그렇지. 아무도 없는 데서. 어디 뭐 장충체육관 이런데. 근데 두 군데를 허용한 거예요. 하나는 한미동맹 찬성파. 한미동맹 찬성파는 그 어디죠? 경복궁역 앞에. 네. 네, 거기서 한다고 하더만요. 거의 청와대 입구 아니야 거기가.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 쪽에 아마 노 트럼프 이쪽은 아마 인왕산 등산로에서 하라고 할란가? 아니 어디 뭐 처음 듣는 하여튼 지명이더라고 나는. 내일 트럼프 반대 집회가 4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7일날 8일날 1박 2일 그림자 시위를 한다고 예정돼 있죠. 그래서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고 지금 미국에서 방탄청년단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취재단이 가 있는데 4일날 동시 집회한다 그랬잖아요. 네. 미국에서 한 3군데, 4군데인가 집회를 한국과 동시에 진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야, 그러면 맥메스터가 기자회견 하고 있을 때, 백악관 기자회견 하고 있을 때 그 밖에서는 방탄청년단들이 아니군요. LA 있었군요. LA 같습니다. 네. 그래서 LA 시위가 좀 커질 것 같은데 그 시위도 취재를 하고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재 영상을 영상이 오는 대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외 파견 기자 후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치료 기간이 좀 늦어졌어. 늘어졌어. 좀 늘어났어요. 정한되면 노숙이라도 한다는 각오를 갔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현지 모금을 해서라도 길거리 모금. 길거리 모금. 그래서 원래 4일날 전에 들어오는 걸로 됐는데 4일날까지 취재를 하고 오는 거라 며칠 더 늘어지네요. 네. 아무튼 후원 많이 해주십시오. 후원을 페이팔로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